네, 안녕하세요. 저는 특허법인 RPM의 최승진 변리사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유튜브와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자료를 제가 보면서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와 이제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상표권과 저작권을 중심으로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식재산권이라고 하면 이제 다들 많이 아시겠지만 이제 유튜브나 크리에이터 분들께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식재산권 분야가 어떤 건지 이제 생각을 좀 해보다가 상표권이나 저작권이 제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릴 이제 그 주제에 대한 목차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일단 유튜브나 이런 지식재산권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 이론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일단 이론적인 내용과 함께 사례를 곁들여서 좀 말씀을 드려서 이해에 도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오늘 상표권과 저작권에 대해서 유튜브와 이제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상표권에 대한 그런 일반적인 내용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유튜브 채널이나 유튜브를 운영하실 때 또 크리에이터 분들께서 이제 상표 등록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실제로 그러면 내가 이제 상표를 등록을 받아야 될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등록을 받아야 될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저작권에 관련돼서도 유튜브와 연계된 궁금증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에 보시면 이제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이런 이제 권리들에 대해서 다들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이런 권리들 같은 경우에 특허권이나 상표권, 그다음에 디자인권, 실용신앙권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물건이나 기술에 대한 이제 그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기술과 그다음에 이제 출처 표시 또 이제 물건의 외관을 보호하는 그런 이제 산업재산권으로 분리가 될 수 있고 거기에 음악이나 문학 또 그런 이제 미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저작권을 총칭하는 명칭이 이제 지식재산권으로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일단 사업자분들이나 그다음에 이제 크리에이터분들, 유튜버분들 이런 분들께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상표권이나 일단 저작권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어떤 사업을 시작하시기 전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상표권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나의 이제 브랜드와 출처 표시를 지키는 이런 권리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오늘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먼저 유튜브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리기 앞서서 상표가 어떤 것인지 이건 다들 익숙한 이제 내용이시긴 하겠지만 상표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상품이랑 그다음에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식별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하는 표장입니다. 이런 표장에는 여러 가지 이제 형태의 표장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상표가 이제 뭘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개념들이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표장들도 있고 상호가 또 상표일까 이런 것들도 있고 회사명, 제품명, 나의 서비스명, 채널명 이런 것들이 있고 요새는 이제 소리나 냄새까지도 상표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데 결국 이제 자기의 상품, 나의 상품과 서비스를 타인의 상품이나 서비스와 식별할 수 있도록 출처 표시를 나타내는 그런 브랜드 네임, 즉 그 표장을 이제 상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이제 제품이나 상품에 대한 출처를 식별할 수 있죠. 코카콜라 같은 건 워낙 유명한 거기 때문에 딱 이 이름만 보거나 이 이제 병의 이런 모양만 보더라도 이게 코카콜라구나 바로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서비스업이 있습니다. 병원도 있고, 의료업도 있고, 전문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이제 서비스에 대한 출처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표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 같은 이제 특허법인도 이제 이러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서비스 업무를 제공하는 그런 출처 표시로서 저희 이제 RPM이란 이름도 다 상표 등록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이런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에도 유튜브도 이제 내가 어떻게 보면은 제공을 하는 그런 서비스에 대한 콘텐츠에 대한 그런 이제 어떤 그 장소가 될 수 있겠죠. 그런 채널이라는 게. 그래서 이런 채널에 대한 출처를 식별할 수 있는 것을 상표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왜 상표권 확보가 중요할까요? 네, 상표권은 일단 설정 등록을 하면 10년 동안 존속을 할 수가 있는데 10년마다 갱신료를 내고 계속 갱신을 하면서 연속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표권 등록을 하면 등록받은 사람이 독점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상표권은 이제 아무나 출원을 해서 등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상표는 먼저 출원하는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이 선출원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상표를 실제적으로 먼저 사용을 했고 먼저 출처 표시로서 이제 제공을 했더라도 다른 사람이 그 상표를 먼저 출원을 해서 등록을 받아버리게 되면 그 사람한테 일단 우선권이 부여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내가 일단 쓰고 있다가도 그 상표를 정작 내가 사용을 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뺏길 수 있는 그런 이제 위험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이 상표권 등록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이 선출원, 상표를 먼저 출원하는 이 선출원 주의와 상표권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빙이라는 것은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예전에 2015년 당시에 이제 설빙이 국내에서 엄청 인기도 없고 많이 이제 프랜차이즈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 설빙이 이제 중국에 진출을 하려고 했습니다. 중국으로 사업을 확장하려고 중국에 이제 가맹점 계약도 맺고 사업을 확장하려고 이제 진출하던 찰나에 이제 보니까 중국에서 이미 이 설빙이라는 유사 상표를 등록을 받고, 설빙원소라는 그런 이제 이름으로 중국에서 등록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이 설빙과 비슷한 형태의 그런 매장과 그 메뉴와 또 그런 이제 서비스 제공하시는 분들의 그런 복장까지도 이제 카피를 해서 중국에서 일단 설빙 원소라는 그런 이제 유사 업체가 이제 먼저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을 이제 발견을 했고, 중국에서는 일단 그 설빙 원소라는 상표가 또 먼저 등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저희 설빙이 중국에 진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가맹점 계약을 했던 그런 손해배상도 한 9억 정도 손해배상을 하고, 결국에 지금에는 이제 다행히 그 중국에서의 등록된 그런 상표를 다 이제 무효시켜서 이제 진출을 할 수가 있게 됐는데, 그동안 이제 막중한 이제 손해가 발생했었겠죠.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말씀드릴 내용과 이제 그 겹치는 부분인데, 이러한 이제 유튜브 채널 같은 이런 명칭들도 이제 다른 사람이 그 상표를 선점을 해버리는 바람에 그 유튜버들 분께서 이제 그 곤란한 상황에 맞닥뜨리는 그랬던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상표를 이제 직접 사용하지는 않더라도 여러 가지 이제 상표를 먼저 선점해서 그런 금전적인 목적을 위한 브로커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있어서 저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또 이 명륜 진사갈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되게 전국적으로 가맹점도 많고 있는데 많이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명륜 진사갈비도 지금 상표권을 이제 확보를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금. 예, 이 명륜 진사갈비도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상표권을 획득하거나 이제 검토를 해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고 일단 가맹점도 500개 넘게 지금 계약을 해놓고 이런 상태였는데, 근데 뒤늦게 상표를 출원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기 이제 명륜 등심 해장국이라는 저런 상표랑 이제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상표들을 획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이의 신청도 하고 그 상표를 다시 이제 획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진행 중이긴 한데, 이런 것만 봐도 일단 사업 시작 전에 어떠한 채널을 내가 운영하기 전에 이런 상표권을 먼저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나왔던 이 덥죽 이런 사례도 다들 아시겠지만, 이것도 이제 포항에서 이제 어떤 사장님께서 이 덥죽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이제 그 방영을 했는데, 그에 이제 좀 앞서서 포항 이분이 상표 출원을 먼저 하기에 앞서서 다른 분이 지금 상표 출원을 또 해놓은 게 있어서 그 상표가 지금 아직도 거절이 되긴 거절이 됐는데, 또 이제 거절이 좀 불복을 한 상태여서 이제 지금 이 덥죽이라는 요 상표도 이제 누가 지금 가져갈지 그 귀추가 지금 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런 것만 봐도 조금만 이제 한 발 늦게 하루만 늦게 상표를 늦게 출원해 버리면 다른 사람한테 뺏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 그 상표를 어떻게 해서 내 걸로 찾아올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렇지만 이제 먼저 그냥 미리 선점을 해놨으면 이제 그런 시간과 돈을 이제 아낄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아서 이제 좀 문제가 됐을 경우가 있습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 자신의 이제 채널명을 상표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 그런 비슷한 채널명이라든지 동일한 다른 채널명으로 이제 구독자들이 유입이 돼서 검색 노출이나 조회수 등에서 이제 피해가 발생할 경우도 있습니다. 네, 유튜브 채널명을 이제 나만의 브랜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독점권을 이제 가지고 싶은 경우에는 상표 등록이 일단 필수적입니다. 유튜브는 일단 건전한 그런 지식재산권 문화 확립을 위해서 이제 저작권이나 또 상표권에 대해서 침해에 대한 엄격한 이제 규정을 지금 두고 있습니다. 네,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이제 유튜브 정책에 따르면 이제 상표를 타인 상표권을 이제 침해하는 동영상과 이제 채널의 운영이 일단 금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가 만약에 그 상표를 확보를 하지 않고 이제 진행을 하는 경우에 이렇게 동영상 차단 및 채널이 이제 정지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위험성도 좀 있습니다. 네, 상표권 이제 침해 신고 같은 경우에는 화면처럼 이제 유튜브 고객센터에서 이제 가능하고, 이제 아래 그림과 같이 이제 신고자의 그런 인적 정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상표 소유자나 상표의 그런 등록 정보라든지 신고할 내용들을 이제 기재를 하게 되면 유튜브 측에서 후속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제3자에 의해서 만약에 내가 운영하던 그런 채널명이 일단 등록이 돼버린다면 그 제3자가 이제 유튜브에다가 이건 나의 상표권이다 라고 침해 신고서를 이제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나의 그 유튜브 채널이 삭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표권 침해 신고를 받게 되면 물론 이제 내가 사용하고 있었던 그런 채널에 대한 채널명에 대한 소명을 이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긴 있지만, 그렇지만
이 유튜브 뭐 이런 상표권 신고 이런 센터에서는 사람이 뭐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이제 자동화된 시스템이 이제 이걸 진행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냥 신고가 들어와서 상표가 동일 유사하고 침해가 맞다고 생각을 하면 그냥 강제로 나의 채널을 그냥 막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동안 쌓아왔던 그런 컨텐츠들이나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이제 날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운영을 하고 있는 채널이 상표권 침해 신고를 받으면 좀 면밀히 일단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 실제로 내 채널이 그 상표권에 대한 이제 침해가 이제 맞는지 구성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상표권에 대한 그 신고자가 이제 갖고 있는 그 상표권에 대한 하자가 없는지, 예, 그런 것들도 이제 좀 면밀히 그 검토를 해서 일단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사례를 통해서 이제 그동안 유튜브와 이런 컨텐츠에 대한 그 명칭, 채널 명칭에 대한 이제 상표권에 대한 이제 뭐 분쟁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온 이제 펭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다 익숙하게 이제 알고 계시죠. 예전에 2019년도 그 정도에 이제 이 EBS에서 펭수라는 캐릭터를 만들어서 약간 뭐 성인들의 뽀로로 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엄청 인기도 끌고 이제 많은 패러디도 있고 많이 이제 방송도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제 그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제 EBS 쪽에서 요 펭수라는 것을 처음에 이제 출원을 안 하고 진행을 하다가 그런데 나중에 이제 출원을 하긴 했습니다. 이제 상표 출원을 진행을 했는데 그에 앞서서 이제 위에 두 개 보시는 것처럼 다른 제3자, 이 EBS와는 관련 없는 제3자들이 이 펭수라는 것을 먼저 일단 출원을 해버렸습니다. 네, 출원일이 지금 먼저 앞서고 있죠. 다른 제3자들의 출원이. 네, 그래서 이렇게 출원을 해버려서 이 EBS가 이제 펭수라는 캐릭터를 먼저 만들고 먼저 방영을 해서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음에도 정작 이제 EBS가 펭수를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표를 출원할 때 내가 이 상표를 어떠한 상품이나 어떠한 서비스업에 이제 사용을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개인이 지금 출원을 할 때 이 16류라는 것은 이제 그런 이제 문구류에 대한 이제 상품입니다. 문구류에 대한 상품인데 개인도 이제 16류에 대해서 출원을 했고 또 EBS도 지금 16류에 대해서 출원을 했습니다. 뭐 세부적인 상품들이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렇지만 이제 문구류라는 그 전체적인 카테고리는 좀 일치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 38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유튜브나 인터넷 방송업 이런 이제 채널업에 대한 서비스인데 이것도 개인이 이제 38류에 출원을 했고 EBS도 이제 38류에 출원을 해서 지금 이제 상당히 이제 많이 이제 겹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럴 경우에 EBS가 먼저 만들고 이제 먼저 이렇게 방영을 해서 사용을 한 이 펭수에 대한 상표를 과연 지킬 수가 있었는지 이런 이제 내용을 검토해 봤을 때 다행히 이제 저희 상표법에서는 상표를 출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등록을 시켜주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부등록 사유들을 따져서 등록을 시켜줄 만한 상표들만 이제 등록을 시켜줍니다. 그 중에 이제 상표법 제34조 1항 이제 9호에서 13호 같은 경우에는 화면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이제 여러 가지 상표를 등록시켜주지 못하는 그런 사유들이 있는데 요것들은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려서 상표를 어떤 사람이 이제 출원을 하긴 했는데 출원은 먼저 했지만 그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는 이제 개인이라든지 사용하는 업체가 그 출원 전부터 이 상표를 먼저 열심히 이제 사용을 하고 있었고 그 열심히 이제 사용한 결과 전국적인 그런 수요자들에게 이제 많이 그 상표가 이 사람의 출처라는 게 이제 인식이 되어 있고 되게 유명해져서 수요자들이 딱 봤을 때 이 상표 보면은 여기 이 출처 이렇게 인식되는 그런 상표들은 다른 사람이 먼저 상표를 출원을 할지라도 그 상표는 이제 등록을 받을 수 없게끔 정당한 이제 권리자, 진정한 상표권자만 이제 보호를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이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펭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EBS 말고 다른 제3자가 지금 출원을 했지만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이제 거절 이유가 나왔습니다. 예, 거절 이유를 살펴보면 이제 펭수는 기본적으로 EBS의 캐릭터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만약에 다른 사람이 등록을 받아서 다른 사람이 독점권을 이제 갖게 되면 수요자가 봤을 때 펭수는 EBS 거였는데 뭐 다른 사람도 이거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네 이렇게 오인 혼동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수요자 기만의 우려가 있는 상표에 대해서는 등록을 받을 수가 없고 그다음에 펭수는 전국적으로 엄청 유명해진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출원을 해서 다른 사람이 이걸 독점한다는 거는 이런 이제 EBS 펭수의 그런 신용에 이제 편승을 해서 자기가 일단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는 그런 이제 목적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거절이 될 수 있다는 이제 거절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3자들이 출원한 그 펭수들은 거절이 됐거나 아니면 중간에 이제 포기를 한 상태이고 결과적으로 이제 EBS가 펭수에 대해서
다양한 류들에 대해서 이제 뒤늦게 좀 출원을 해서 이제 등록을 받고 권리를 이제 가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다른 사람들도 뭐 펭수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상표를 뒤늦게 뭐 출원한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앞에서 설명드린 그런 거절 이유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다 거절이 이제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살펴볼 거는 이제 보람튜브. 뭐 요것도 이 채널도 이제 예전에 엄청 유명하고 이제 전국적으로 되게 이제 구독자도 많은 그런 이제 채널이었죠. 네, 보람튜브 이거는 이제 그 보람이라는 이제 아이가 나와서 뭐 그런 장난감 리뷰도 하고 이제 이런 건데, 그 당시에 이제 구독자가 거의 2,250만 명 그 정도에 육박하고, 이제 다른 채널이랑도 같이 합치면은 한 3,600만 명 정도의 구독자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어떠한 인기 있는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뷰 횟수도 1억 뷰를 달성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는 이 보람튜브를 운영하는 그 주식회사 보람패밀리라는 이제 거기서 뭐 월 수익이고 뭐 17억 그 정도에 이제 달했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엄청 유명한 이런 채널이었죠. 근데 이 보람튜브도 역시 나중에 상표 출원을 이제 하려고 했는데, 처음부터 뭐 이게 유명해질 거라고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고, 또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 이렇게 유명해진 경우도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상표 출원을 안 하고 뒤늦게 이제 2019년 7월에 상표 출원을 했습니다. 상표 출원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전에 2019년 초에 1월에 이제 다른 사람이 보람튜브라는 명칭으로 이렇게 상표 출원을 해놓은 게 이제 발견이 됐죠. 예. 뭐 류도 지금 38류이기 때문에 그런 유튜브 관련된 그 방송업에 대해서 출원을 이제 한 겁니다. 이제 보람튜브는 되게 당황스러운 거겠죠. 자기네들이 먼저 사용을 했고 엄청 이제 자기네들은 유명한 채널이 돼버렸는데, 이 명칭은 정작 제3자가 출원을 해버려서 지금 뺏길 우려에 놓였었죠. 그래서 이 제3자, 그럼 보람튜브라는 출원을 먼저 출원한 그 제3자가 누군지를 그 당시에 이제 살펴봤더니, 알로하 보람튜브라는 요런 비슷한 이제 이런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여기도 이제 당시에 뭐 그런 왕구 리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채널이어서 보람튜브랑 이제 컨텐츠가 좀 겹치긴 하고, 그 당시에는 지금 뭐 구독자도 뭐 16명밖에 안 되고, 채널 뭐 이 영상도 4개 정도밖에 안 되고, 뭐 이제 시작한 지도 한 9개월 정도 되는 이제 꼭 그런 초보 유튜브 채널이었는데, 네. 그랬는데 일단 상표 출원은 이제 먼저 일단 이 채널에서 이제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출원을 했는데,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상표 출원을 해도 부등록 사유가 다 있다고 했습니다. 부등록 사유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심사를 해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들로 어쨌든 그 제3자의 그 출원도 지금 거절이 일단 나오긴 했었습니다. 네. 뭐 여기 이제 거절 이유를 보시면 보람 패밀리가 일단 사용 중인 보람튜브랑 이제 동일한 표장이고, 그 다음에 뭐 그걸로 지금 독점을 하게 되면 일반 수요자가 보람 패밀리의 보람튜브인지 이제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거기 신용을 편성하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거절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알로하 보람튜브 이쪽에서 이제 의견서를 제출을 해서 거절 이유를 극복을 했어요. 극복을 했는데, 의견서 이제 내용을 보니까 그 알로하 보람튜브라는 출원인은 이제 알로하 보람튜브라는 명칭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이제 보람 패밀리의 보람튜브랑 달리 알로하 보람튜브는 아이가 등장하지 않는 왕구 리뷰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콘텐츠가 달라서 수요자들이 봤을 때 혼동의 염려가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이게 이제 받아들여졌습니다. 받아들여져서 뭐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게 받아들여진 게 되게 의아하긴 해요. 이게 받아들여지면 안 될 거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뭐 아이가 등장하고 안 등장하고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닌데,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극복을 해서, 그래서 이게 출원 공고가 나옵니다. 출원 공고가 나온다는 거는 어쨌든 심사는 통과했는데, 이 심사 통과한 이 결과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할 사람이 있으면은 2개월 내에 이의 신청을 해라라는 이제 취지의 그런 공고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의 신청 공고가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보람 패밀리 쪽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이거는 결국 이건 등록시켜주면 안 된다. 이제 뭐 심사는 어떻게 통과했는데 등록시켜주면 안 된다고 해서 이제 이의 신청서를 또 제출을 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거절 결정이 나오긴 했습니다. 네, 거절 결정도 이제 비슷한 이유로 이제 거절 결정이 됐겠죠. 네, 그래서 이제 알로하 보람튜브가 출원한 그 보람튜브라는 것은 이제 거절이 최종적으로 됐고, 그다음에 이제 보람 패밀리의 보람튜브가 이제 다시 등록이 돼서 그래서 어쨌든 보람 패밀리는 이제 그 상표를 지킬 수가 있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보람 패밀리도 이제 뒤늦게 또 이제 다양한 다른 이제 류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상표권을 출원을 해서 이제 등록을 받아 놓고,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보람튜브도 이제 이렇게 상표권을 획득을 했죠. 근데 이런 경우에도 이제 처음부터 시작을 할 때 채널 명칭을 좀 출원을 먼저 해놓거나 뭐 여러 가지 류에 대해서 다 해놓지는 않더라도 이제 대표적인 거에 대해서는 뭐 크게 그렇게 노력이 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잘 검토를 해서 등록을 해놨더라면 이제 저 제3자가 저렇게 먼저 선점을 해서 뭐 이걸 가지고 거절을 시켜야 되고 이런 불필요한 이제 시간과 절차를 낭비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좀 먼저 선점을 해놓는 게 좋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뭐 하나의 예가 이제 또 보겸TV라는 곳인데, 이 보겸TV라는 곳은 이 보겸TV 이분도 이제 엄청 유명하게 유튜브 채널을 이제 운영하시던 분이었죠. 운영하시던 분이었는데 이분도 이제 처음부터 상표 출원을 해놓고 진행을 하셨던 건 아니고, 근데 중간에 상표 출원을 또 직접 하셨던 것도 아닙니다. 하셨던 것도 아닌데 이제 중간에 제보를 받았대요. 제보를 받아서 그 제보받은 그 내용에 대한 이제 유튜브도 또 직접 올리시긴 했는데, 이 보겸TV라는 이 상표를 보겸TV가 이제 엄청 인기 유튜버인데, 근데 이제 아무 상관없는 뭐 PC 제3자가 또 먼저 출원한 사실을 이제 누가 발견을 하고 이제 제보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검색을 해보다 보니까 보겸TV라는 상표가 출원이 되어 있는데, 출원인이 이제 이 보겸 이분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니까 이상하다 해서 이제 제보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그러면 이걸 먼저 지금 출원한 이 사람이 누군가 하고 이제 검색을 해봤더니, 이 사람이 이제 보겸TV 말고도 다른 이제 인기 있는 유튜브 채널 명칭으로도 이제 여러 개 상표를 먼저 출원해 놨던 게 이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뭐 이제 991만 큐 유튜브 채널 토이몬스터, 뭐 또 이제 저 서은 이야기, 이런 엄청 유명한 이제 유튜브, 그 당시에 유명했던 유튜브 채널 명칭도 다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상표를 출원해 놓은 거죠. 네, 이것만 봐도 사실 그 사람이 뭐 그런 채널을 운영하는 운영사도 아니었고, 딱 이제 상표 출원을 미리 이제 해서 이 상표 출원만 지금 선점을 해놓으려는 그런 이제 의도가 엿보이기 때문에 상표 브로커로 일단 의심이 되기도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어쨌든 PC의 그런 상표 출원도 어쨌든 결국에는 거절이 됐습니다. 거절이 된 사유는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거절 이유들로 이제 거절이 됐고, 그래서 보겸TV 여기도 이제 다른 사람한테 상표를 걸고 뺏기진 않았어요. 뺏기진 않았는데, 근데 뭐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현재 그렇다고 해서 이 보겸TV 운영자 분께서 요걸 이제 상표 출원을 다시 이제 본인 명의로 해놓거나 이러지는 않으셨나 봐요. 네, 왜 안 하셨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보겸TV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유명하고 이쪽 보겸TV의 그런 이제 출처 표시로 지금 인식이 다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제3자가 어차피 또 상표 출원을 한다 해도 그 상표가 이제 등록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이제 방어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출원을 안 해놓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예시를 말씀드렸던 이런 보람튜브나 뭐 이런 보겸TV나 팽수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 유튜브의 이제 운영자, 이 유튜브 채널이 이제 엄청 지금 유명한 유튜브 채널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엄청 이제 유명해지고 난 뒤에 제3자가 그 상표를 선점하려다 보니까 이미 이제 전국적인 수요자들에게 알려진 채널인데 제3자가 그걸 독점해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등록을 이제 안 시켜준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크리에이터로서 유튜브 채널을 이제 개설을 해서 유튜브를 시작을 했어요. 유튜브 시작을 했는데 뭐 저 앞에 저런 이제 유명 유튜버들처럼 그렇게 구독자도 확보하고 이러려면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건데, 그 전에도 그래도 나름 콘텐츠를 인정을 받아서 이제 인기도 얻고 이렇게 착착착 쌓아가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그 정도 단계라고 해서 그게 이제 전국적인 수요자들에게 뭐 인식이 되어 있거나 엄청난 유명세를 타지는 않은 상황이겠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 제3자가 그 채널 명칭을 먼저 출원을 해버립니다. 먼저 만약에 출원해서 등록을 받아버리면, 그런 경우에는 이제 먼저 다른 사람이 출원을 했을 때도 그 유튜브 채널 명칭이 뭐 엄청 유명한 게 아니면 그 제3자가 출원한 게 등록이 될 수가 있어요. 등록이 될 수가 있고, 그렇게 돼버리면 내 채널이 아직 엄청 유명하진 않더라도 지금 점점 유명세를 쌓아가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 한 1년 정도 운영을 하고 그랬던 채널인데 채널 명칭을 다 뺏겨버리게 될 수가 있습니다. 제3자한테. 뺏겨버리게 되면 정작 내가 한 1년 정도 운영했고 나도 여러 가지 컨텐츠를 했던 그런 채널명인데 이제 사용을 못하게 되는 거죠. 사용을 못하게 되는 그런 이제 우려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유튜브 이런 채널을 개설을 하시거나 이런 컨텐츠에 대한 크리에이터로서 이제 활동을 하시기 전에 그 명칭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게 꼭 내가 사용을 하다가 이제 다른 사람한테 뺏길까봐 검토를 해보시는 필요성도 있지만, 이 채널이 내가 이제 생각한 이 채널 명칭이 이미 다른 상표권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내가 뭐 유명해졌건 뭐 그런 거를 떠나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그 상표권자한테 이제 경고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라도
일단 이런 상표권에 대해서는 확실히 검토를 하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처음에부터 뭐 유튜브 시작하고 이러면 뭐 내가 유명해지겠어 이러면서 그냥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채널 명칭에 대해서 별로 이제 중요성을 안 갖는데, 그러다가 또 혹시 유명해질 수도 있고 사실 이게 큰 노력이 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이제 이런 유튜브 운영자 분들께서 상표 출원을 이제 많이 해서 이제 등록을 먼저 받아놓은 그런 좋은 예시를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대도서관이라는 이제 이런 이 유튜브도 있는데, 이 채널도 엄청 이제 유명한 채널이죠. 네, 이 채널의 이제 유튜브 운영자께서는 보시는 것처럼 8개의 이제 등록 상표를 갖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류에 대해서 다 출원을 해서 지금 등록을 받아 놓으신 걸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사배라는 이제 뷰티 유튜버입니다. 이 뷰티 유튜브 채널도 되게 유명하고 지금 엄청 이제 구독자도 많은 그런 채널인데, 이분도 다양한 이제 명칭과 류들에 대해서 지금 10개의 그런 등록 상표를 이제 갖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영국남자라는 또 이 채널도 있는데, 이 영국남자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더키트라는 명칭으로 영국남자 상표도 지금 등록되어 있는 것도 있고 출원되어 있는 상태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 주식회사 더키트는 영국남자 이 명칭 말고 자기들이 또 다른 사업하는 그런 상표 출원도 다 진행을 해서 등록을 받아놓은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이지니는 이제 엄청 그 유명한 또 그런 퀴즈 유튜브 채널이죠. 엄청 이제 유명한 이 채널인데, 이 헤이지니 같은 경우에는 저기 보시면 55개 상표를 지금 55개나 갖고 있어요. 55개로 뭐 등록된 것도 있고 출원된 것도 있겠지만 55개의 그런 상표를 이제 다양한 상표 조금씩 바꿔서 그런 상표들로 또 여러 가지 류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 헤이지니가 엄청 이제 유명해진 그런 채널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런 유튜브 방송업 말고도 여러 가지 굿즈도 뭐 만들어서 판매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업으로 지금 진출을 많이 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촘촘히 보호를 할 수 있도록 55개의 그런 상표들을 이렇게 다 등록을 받아놓은 것을 이제 알 수 있어요. 네.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저희가 그러면 이제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등록을 받을 때, 그렇다면 이제 어떤 채널에 대해 어떤 그 상품이나 서비스업을 저희가 지정을 해야 될지 그런 거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채널 명칭을 만들었고 이게 되게 참신하고 신박한 그런 채널 명칭인데, 이걸 이제 상표 출원을 해서 등록 받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표를 이제 사용하려면 그 상표를 어떠한 상품이나 또는 어떠한 서비스업에 내가 사용할 건지 그런 것들을 이제 지정을 해서 출원을 해서 등록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그러면 어떤 걸 지정을 해야 되냐고 이제 봤을 때, 앞서 말씀드린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유튜브 예시들이 공통적으로 이제 지정을 해놓은 상품이 지금 38류입니다. 38류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방송이나 이제 유튜브 그런 이제 통신, 뭐 텔레비전 방송, 인터넷 방송 이런 것들을 하는 그 카테고리를 이제 묶어놓은 상품류인 거고요. 유튜브라는 것도 이게 상표입니다. 유튜브라는 것도 상표이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이제 서비스업의 명칭 중에 뭐 유튜브 방송 뭐 이런 것들은 없어요. 그런 명칭은 없고, 이제 유튜브 방송 같은 경우에도 전부 이제 방송업이나 통신업에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방송업, 통신업과 관련된 이 38류 요것을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정을 이제 해서 이제 출원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도 유튜브 채널 관련 지정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뭐 여러 가지 방송업과 통신업과 관련된 이런 상품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상표 출원을 할 때 이제 동일한 그 특허청 관납료 범위 내에서는 한 개의 류당 이제 20개의 상품이나 서비스업을 이제 지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이제 그 관련 유튜브 방송업과 관련된 이런 서비스업들을 이제 골라서 이렇게 촘촘히 지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 또 크리에이터 분들이 이제 이렇게 방송을 하는 그런 서비스나 콘텐츠업에 대해서 상표 출원을 하시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38류를 일단 지정을 하고, 그것에 추가적으로 이제 나의 사업의 그런 목적이나 범위에 맞춰서 다른 것들도 추가를 해서 진행을 하면 된다고 이제 봅니다. 네, 그럼 38류 이외에 이제 어떤 또 그런 상품이나 서비스업을 지정을 할 수 있을지를 한번 살펴보면,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아까 그 펭수 같은 경우에도 일단 EBS에서 처음에 그 16류와 38류에 대해서 지정을 했었는데, 16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구류나 굿즈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 펭수 캐릭터 같은 경우에도 문구류로 이제 만들어서 판매를 할 수가 있고, 또 그런 굿즈로 만들어서 판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굿즈나 문구류에 대해서도 펭수라는 이름을 상표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16류에 대해서 이렇게 지정을 해서
출원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유튜브의 콘텐츠가 뭐 교육이나 스포츠 또 문화활동 같은 경우에는 40일 후에 이제 지정을 해서 출원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또 그런 이사배 그런 유튜브 채널처럼 그런 뷰티 관련된 뷰티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의 콘텐츠가 이제 화장품이나 뭐 그런 뷰티 용품과 관련이 많기 때문에 요 삼류에 이제 그런 상품들이 쫙 이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카테고리를 지정을 해서 출원을 해서 등록을 받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 콘텐츠가 뭐 패션 아이템 의류인 경우, 그래서 이제 이 유튜브의 채널 명칭을 또 패션 그런 이제 아이템에 사용을 할 경우, 뭐 의류나 액세서리 이런 것들에 사용할 경우에는 이제 25류 이걸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정을 하실 것들은 되게 뭐 나의 사업 범위에 대해서 다양하게 가변이 될 수가 있고 또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그거는 이제 한번 고려를 잘 하셔서 이제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결국 제가 이제 상표권 쪽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유튜브나 이제 이러한 크리에이터 업을 이제 시작을 하실 때 채널 같은 것도 만드시고 이럴 때 유튜브 관련 상표권을 이제 먼저 챙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 같은 게 뭐 사실 처음에는 그렇게 간과할 수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껏 내가 이제 노력과 시간을 다 투여를 해서 이 상표를 이제 알리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그냥 다 등록을 받아서 이렇게 경고를 하고 이렇게 되면 내가 정작 썼던 건데 내가 못 쓰게 되는 그런 이제 황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일단 상표권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 이제 많이 출원이 돼서 등록되어 있는 상표가 되게 많습니다. 상표를 제대로 자기가 진정으로 이제 사용하려고 상표를 출원해서 등록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브로커나 이런 경우에는 상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일단 좋은 상표 같은 경우에 먼저 선점해 놓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껏 내가 그걸 알아보지 않고 일단 그냥 뭐 구독자도 늘리고 열심히 방송했는데 그 상표가 정작 보니까 이미 다 등록이 되어 있어서 못 쓰게 되면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낭패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미리 좀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고, 상표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이제 출원을 해서 등록까지 받는데 요새는 보통 한 10개월에서 1년 정도가 걸리고 있습니다. 뭐 코로나 때문에 조금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 상표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보통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고, 이제 이 심사를 통과를 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허청에서 이 상표는 일단 기본적인 심사는 통과했기 때문에 요걸 이제 공중에 공개를 합니다. 공중에 공개를 해서 이 상표 이제 등록 곧 될 건데 만약에 이 상표가 등록되지 않아야 될 그런 사유가 있으면 이의 신청을 해라 라고 이제 공고를 하게 되고, 그 이의 신청 기간이 이제 2개월 내에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다시 이제 심사를 하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등록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대신 이제 내가 이 채널 명칭이나 이런 상표를 빨리 등록을 받고 싶다, 내가 빨리 이제 선점을 하고 등록 상표라는 걸 빨리 이렇게 어필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빨리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우선 심사라는 제도가 있어서 이런 우선 심사 제도를 하면 뭐 2, 3개월에서 5개월 안에 이제 등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고려를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네, 상표는 이제 그 등록까지 출원을 하면, 상표 출원을 하면 심사관님께서 이제 그 심사를 합니다. 이 상표가 과연 등록 가능성이 있는 건지, 등록을 시켜도 될 만한 건지 등록을 검토를 해서 그다음에 출원 공고를 내고 그다음에 이의 신청이 없으면 등록 결정이 나오게 되고요. 네,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상표 출원에 적절한 시기는 없습니다. 그냥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뭐 내가 뭐 일단 좀 한번 그 운영해보고 상표를 한번 사용해보고 좀 뭐 괜찮으면 등록받고, 물론 이제 비용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내가 이 상표를 한번 정해서 이걸로 계속 뭔가를 해보실 생각이면 그러면 무조건 시작 전에 무조건 이제 빠르게 준비를 해서 출원을 하는 게 일단 제일 좋고, 그다음에 해외 출원 같은 경우에도 아까 그런 설빙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알 수 있듯이 국내에서 아무리 상표를 등록해서 많이 사용해서 유명해졌더라도 해외에서 그것도 독점해서 그 상표를 사용하려면 해외에도 출원해서 등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해외 출원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많이 이제 저도 이제 듣는 질문 중에 상표 출원하려면 일단 사업이나 이 서비스 시작해야 되냐, 일단 제품 판매 해야 되냐, 뭐 채널 운영을 일단 해야 되냐, 그래야지 이제 출원할 수가 있는 거냐, 그런데 그렇게 이제 질문을 많이 받는데 출원 시기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냥 실제로 내가 게시를 하지 않더라도 일단 상표는 출원해 놓을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뭐 우선 심사라든지 이런 걸 신청을 해서 빨리 심사를 받으려면 이제 내가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경우에는 더 이제 빨리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건 있지만, 상표로 그냥 출원하는 것 자체는 사업을 시작하건 뭐 물건을 판매하건 그러기 이전에 바로 그냥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출원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요. 그다음에 준비물 같은 경우는 내가 어쨌든 채널 명칭을 정했으면 그 채널 명칭이 뭐 국문일 수도 있고 영문일 수도 있고 뭐 로고나 다른 디자인이 섞인 그런 이제 명칭일 수도 있는데, 그런 이제 명칭이랑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이
채널 명칭을 이제 그 유튜브 방송업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이제 사업의 뭐 굿즈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것에 사용을 할 것인지 이런 이제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시면 그걸 그대로 이제 설정을 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사례를 통한 이제 유튜브 저작권에 대한 지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는 이제 상표권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이제 저도 유튜브와 이제 저작권에 관한 이제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아요. 유튜브는 아무래도 내가 이제 어떠한 그런 컨텐츠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 것이다 보니까 그 컨텐츠 영상에 다른 저작물을 이제 활용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순수하게 100% 영상을 다 창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이제 영상이나 뭐 그런 것들을 인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다른 사람이 만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많이 받는데 일단 뭐 저작권이라는 것은 많이 아시죠? 요새 이제 뭐 이런 저작권에 대한 그런 이제 투자 서비스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저작권이라는 것은 인간이 이제 창작을 한 그런 권리에 대한 이제 독점적인 권리입니다. 그래서 뭐 인공지능이나 이런 로봇가 그린 그림 이런 거는 이제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저작권은 내가 어떠한 그림을 그리든가 뭐 글을 쓰든가 아니면 뭐 어떤 가사 노래 가사를 만들든가 영상을 찍든가 뭐 이렇게 창작을 했을 때부터 그냥 자연 발생을 합니다. 자연 발생을 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만들었으면 그거에 대한 저작권은 나한테 있는 건데 근데 이제 그걸 입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저작권을 이제 등록할 수가 있고 저작권을 등록을 하면 내가 언제 이것을 창작을 했고 이것에 대한 저작권은 나한테 있다라는 이제 그런 입증을 제3자에 대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작권 등록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작권이라는 거는 이제 보호 기간이 예전보다 길어져서 저작자가 이제 죽더라도 70년, 70년까지 이제 보장이 되는 겁니다. 보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저작권도 되게 중요한 권리이긴 해요. 근데 많은 분들께서 이제 보통 뭐 그런 어떤 창작물을 창작을 하시거나 그렇게 만드셨을 때 그럼 저작권만 등록받으면 되지 않냐? 뭐 상표권이나 디자인권 이런 거는 지식재산권 뭐 다른 건 받을 필요가 없지 않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경우도 많은데 저작권도 뭐 중요한 권리이긴 해요. 근데 저작권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약한 권리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제 내가 만든 이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침해를 하는 경우에 이 침해를 다른 사람이 침해를 했다는 것을 이제 제가 입증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어요. 입증에 대한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제3자가 이거 나도 그냥 떠올라서 내가 만든 거다 이렇게 이제 해버리면 그걸 이제 입증을 해서 이게 진짜 내 거를 보고 모방을 한 건지 이런 걸 입증하기가 되게 힘들기 때문에 반면에 이제 상표권이나 디자인권 같은 경우에는 이게 법에서 딱 이제 그 권리를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에 이게 침해다, 뭐 동일 유사하다 이런 그 규정들을 딱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더 입증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용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뿐만이 아니라 이제 보호를 받을 때 뭐 지식재산권, 상표나 디자인 같은 경우로도 이제 같이 중첩적으로 보호를 받는 게 훨씬 유리하신 측면이 있습니다. 저작물의 종류는 이제 화면과 같은데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뭐 노래, 뭐 또 그림, 또 음악,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어문, 사진, 음악 여러 가지의 저작물의 형태가 있고 이 또 방법의 저작권에 대해서도 뭐 인격권이나 재산권 이렇게 구분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작권도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많이 지금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에도 이제 그 저작권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유튜브는 아무래도 세계 최대의 그런 동영상 플랫폼이다 보니까 저작권 문제가 되게 다양하게 일단 발생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유튜브가 또 상업적인 이윤이 창출되는 그런 플랫폼이죠. 아무래도 구독자도 많아지고 또 광고도 싣고 하면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다 보니까 저작권이 되게 이제 민감합니다. 그래서 타인의 이제 그 저작물을 그냥 이제 무턱대고 사용했다가 그러면 이제 내 채널이 그냥 삭제되거나 정지돼 버릴 수도 있고 또 벌금을 물어야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무조건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가져다 쓰거나 뭐 인용을 하기 전에 일단 무조건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저에게도 많이 이제 질문이 들어오는데 저도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저작권 위반인가요?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이게 이런 상태면은 저작권 뭐 위반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래도 가장 안전한 거는 이제 확인을 받아보시라는 조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 유튜브에서도 이제 화면 보시는 것처럼 저작권에 대한 그런 가이드라인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고 유튜브 저작권 영상에서는 또 이렇게 유튜브 영상에 포함된 그런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도 이제 다양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질문 위주로 이 저작권 사례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저작권에서 유튜브 이런 영상이나 콘텐츠에서도 이제 폰트가 많이 사용이 되죠. 왜냐면 거기 이제 글자나 뭐 대사 이런 것도 다 삽입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폰트 저작권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폰트 저작권과 관련된 이런 민영사 소송이 생각보다 되게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고 또 그런 폰트의 용도에 따라서 뭐 유상이나 무상 또 그런 기간 제한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제한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분쟁이 좀 엄청 많은 편이고 폰트를 이제 잘못 사용했다가 그 이제 폰트에 대한 저작자가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소유한 그 폰트 전체를 이걸 사라 이렇게 강매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합의금 같은 경우에도 과다하게 요구를 하는 경우들이 이제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그냥 무료라고 써 있는 그 이제 단어에 혹해서 이제 폰트를 사용하지 말고 이용 약관에 이제 그 기재되어 있는 대로 이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이제 그 규정하기로는 폰트의 도안 자체는 저작권법상 이제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렇지만 이제 이 폰트 파일, 폰트가 이제 실려 있는 그 전자적인 그 파일 자체가 이제 저작물의 보호 대상이라고 일단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폰트 자체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데 폰트 파일의 저작권을 이제 인정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작권법상 사실 보호 대상은 이제 글자의 그런 모양 자체가 아니라 이 개별적인 폰트 파일이라고 일단 규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폰트 파일을 그냥 무단으로 출처가 불분명한 곳에서 내려받아서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상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고 그렇지만 이제 정품 소프트웨어에 포함이 되어 있거나 뭐 제작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적법하게 다운을 받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저작권 침해가 아닐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불법 복제된 그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거나 이제 확인되지 않은 그런 출처의 폰트 파일을 다운받아서 이제 사용하는 경우에는 되게 주의를 해야 되고 폰트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에서 무단으로 재배포되는 사유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좀 주의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 그냥 무료라고 해서 그냥 다 무료가 아니라 잘 보면 그 폰트에 대한 그런 사용 용도를 제한해 놓은 경우도 있고 사용 기간이나 그런 사용 범위를 제한해 놓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또 벗어나면 또 침해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잘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다음은 이제 좋아하는 그 영화 속의 장면을 내가 유튜브 영상에 넣어도 될까? 영화 속 장면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저작물에 대한 그런 장면을 내 유튜브에 삽입해도 될까? 요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뭐 영상 편집하고 이제 내가 만들다 보면은 내가 그냥 순수하게 찍은 영상만 가지고는 좀 이렇게 부족할 때가 있죠. 2% 부족한 느낌이 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약간 이런 유명한 영화 속의 장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사용을 해서 삽입을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이제 무심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다가 이렇게 넣을 경우에는 유튜브 자체적으로 이제 사전 필터링도 합니다. 필터링도 하고 또 그런 한국저작권보호위원회에서 또 이게 필터링도 하기 때문에 거기 이제 걸릴 수가 있고 또 이제 저작권 무시하고 그냥 넣어서 영상 만들면 또 제재 조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잘 한번 그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이제 마블 시리즈나 또 디즈니 영화사 뭐 이런 곳들은 이제 이 영상을 자기네 영상을 가져다가 이제 2차적으로 창작을 하는 것을 이제 허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DC 코믹스나 뭐 20세기 폭스 또 워너브라더스 이런 곳에서는 그렇게 자기의 영상을 가지고 2차 저작을 하는 것을 또 엄격히 되게 규제를 하고 있어요. 즉 제작사마다 그런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대하는 자세가 되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확인을 해서 그 영상 만들 때 뭐 인용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영화 영상을 이제 사용하고 싶다고 생각이 드시면 이제 사전에 미리 사용 허가를 좀 받으셔야 돼요. 이게 알아보셔야 돼요. 일단 이걸 사용해도 되는지 알아보셔야 되고 영화 배급사나 뭐 이런 곳에서 마케팅 팀 같은데 연락을 한번 하셔서 이 연락을 해서 이걸 사용을 해도 되는지 뭐 재가공이 가능한지 이런 거를 한번 메일 같은 걸로도 물어보시는 게 좋고 사실 뭐 영화 제작사 입장에서는 자기네 그런 영상을 따다가 이제 사용을 함으로 인해서 또 홍보 효과도 있기 때문에 영상 제작을 허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대신 이제 주의할 점은 이제 외부로 이제 공표된 영상만을 사용을 해야지, 즉 제작사나 이제 배급사에서 공표한 영상만 사용을 해야지 이제 불법 다운로드한 거 이런 거는 이제 사용하시면은 그랬다가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 이런 거에서 캡처해서 넣고 뭐 이렇게 되면 저작권에 걸릴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질문하시는 게 뭐 영화 리뷰 콘텐츠 이 영화에 대한 이제 리뷰를 담는 거, 이 영화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 뭐 예고편을 만드는 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저작권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 이럴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거는 이제 스포일러를 하면 안 됩니다. 즉 일반 수요자들이 영화를 아직 보지 않았음에도 그런 리뷰 영상이라든지 그런 이제 예고 영상을 보고 봤는데 그냥 그 예고 영상만 봤는데 이 영화를 마치 내가 다 본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줄거리도 막 다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이렇게 돼버리면 실제로 그 영화를 안 보겠죠. 예,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관객들의 흥미를 떨어뜨려서
제작사 측에 이제 손해를 끼친 게 돼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손해배상 청구도 당할 수가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히 현재 지금 상영 중인 영화에 대한 리뷰 이런 거를 할 때는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뭐 스포일러 주의 경고 같은 것도 넣고 결말이나 이런 것도 노골적으로 이제 포함하지 않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어서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영상 편집하다 보면 이제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부르는 영상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올려도 될까? 예, 뭐 좋아하는 이제 가수가 좋아하는 가수의 그런 노래 있죠. 그걸 이제 내가 직접 이제 불러서, 예, 그렇게 이제 만든 영상을 올려도 될까? 이런 것들도 이제 궁금해 하시는데, 음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료가 아니면 애초에 잘 사용을 하시지 않는 게 좋아요. 예, 음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용 허락을 받으려면 그 노래를 부른 그런 가창자뿐만이 아니라 작사, 작곡 그쪽에 대해서도 다 이제 음원에 대한 뭐 동의가 원칙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 영상을 올렸는데 그 영상에 찍힌 뭐 TV에서 나오는 음악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나가는 자동차에서 흘러나오는 뭐 음악이나 이런 게 또 녹화가 돼서 영상에 들어갔다면 그 음악이 이렇게 안 들리게 편집을 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작권자 허가 없이는 이제 음원이 사용될 경우에 저작권료 지불을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유튜브나 뭐 다른 이제 SNS에서도 이제 그런 음원이 이제 들어간 삽입된 그런 영상을 이제 피드로 올리면 그냥 이제 바로 차단이 되더라고요. 예, 그냥 아예 안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음원은 되게 주의를 좀 많이 하셔야 되고, 뭐 이렇게 이제 음원과 관련된 저작권은 뭐 커버 노래 영상이라든지 뭐 커버 댄스 영상, 그다음에 음원이나 뮤직비디오가 포함되고 뭐 MR을 사용하는 거, 그리고 노래를 내가 뭐 그대로 부르는 것, 그리고 뭐 편곡하거나 뭐 악기 연주 이런 것들에도 다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영상으로 뭐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내가 올리지는 않더라도 일단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올리면 이제 구독수가 늘어나는 게 일단 목적이긴 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이제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이제 또 커버곡이라는 걸 이제 만들 수가 있어요. 커버곡 같은 걸 이제 만들어서 올리게 되면 유튜브에서는 커버곡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게재하는 동안 하게 되면 수익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수익은 바로 이제 음원의 저작자랑 수익 공유하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버 영상이나 커버 곡을 이제 업로드할 경우에 자동으로 이제 저작권 보호 콘텐츠가 이제 포함됐다는 그런 알림이 뜨고, 이제 그 콘텐츠로부터 발생된 수익이 이제 저작자와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이 자동으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음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조심을 좀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책 읽어주는 영상, 이것도 이제 어디까지 가능할까? 책도 저작물이죠. 업문 저작물인데 이 책에 대한 영상은 책을 이제 읽어주는, 뭐 책을 소개하는 걸 수도 있고 이거에 대한 나의 그런 이제 평가라든지 여기에 나와 있는 좋은 부분을 공유하고 그럴 수도 있는 영상을 읽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올릴 수가 있는데, 어디까지 가능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책의 앞부분이나 뭐 그런 줄거리를 이제 읽어주는 경우에도 또 이 영상이나 뭐 음악 이런 거랑 마찬가지로 저작권자 동의가 일단 필요합니다. 짧은 문장 몇 개를 읽더라도 그게 이제 저작권 문제에 걸릴 수가 있고, 시나 소설, 뭐 동화 이런 것들은 이제 어문 저작물에 이제 해당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읽어주면서 영상을 촬영해서 유튜브에 이제 게시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저작자에게 이용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북 콘텐츠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유튜브를 하시고 싶으시면 이제 안전한 게 출판사의 그런 사전 동의를 받는 게 좋고, 출판사마다 다르지만 이제 인용하는 것 자체를 이제 허락하지 않는 곳들도 있어요. 그래서 책 뒤편 이런 데 보시면 출판사에 대한 메일 같은 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메일로 이제 간단하게 문의를 하셔서 이제 피드백이 오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사용을 하시면 이제 가장 이제 안전하죠. 네, 그리고 이제 인터넷에서 찾은 화가의 그림을 이제 따라서 그려서 올려도 될까? 요거에 대해서도 인터넷에서 찾은 이제 뭐 화가의 그림이 있겠죠. 현존하는 화가의 그림도 있고, 뭐 예전 이제 명화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 그림도 있는데, 이런 걸 그럼 내가 이제 이렇게 따라서 그려서 이제 올리면 이건 어떻게 될까, 문제가? 이런 것도 그려서 이제 올리는 뭐 영상 같은 걸 만드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저작권위원회에서는 일단 이런 그림을 따라서 그리는 것도 이제 복제에 해당한다고 일단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법상 이제 복제는 이제 인쇄를 하거나 뭐 사진 촬영을 하거나 뭐 녹음을 하거나 녹화를 하는 것처럼 이제 기계를 이용해서 하는 경우에도 이제 해당이 되지만, 필사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어요. 손으로 직접 그리거나 베끼거나 이런 것도 일단 복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냥 이런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아이디어만 차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참고는 하지만 이제 내가 새로 이제 변형을 많이 해서 창작을 해서 나의 그 창작물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지만 이제 그대로 이제 그려서 거의 뭐 유사하게 똑같이 따라서 그려서 올리는 거는 저작권법상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내가 만약에 나도 이제 창작물을 갖고 있고 나도 저작물을 갖고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이 이제 무단으로 도용할 경우가 있죠. 무단으로 이제 도용을 할 경우가 있으면, 그럴 때는 내 저작물이 예를 들어 내가 뭐 그린 그림이든 내가 만든 영상이 있는데 그런 일부가 이제 유튜브에 게시된 걸 내가 발견을 했을 경우에는 유튜브 고객센터에서 저작권 게시 중단 알림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즉 나의 저작물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이 저작물에 대한 게시를 중단해달라고 이제 알림을 하는 거겠죠. 그냥 PC로 들어가셔서 간단하게 이제 저작권 침해 알림 서류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시면 되고, 그렇지만 이제 내 저작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제 허위로 주장을 하면 안 됩니다. 예, 반드시 이제 내 그 저작물인 거가 이제 확실해야 되고, 그게 이제 확실하지도 않은데 그냥 허위로 주장을 했다가 이제 그게 이제 뭐 밝혀지거나 이렇게 되면은 계정이 이제 정지가 되거나 법적 처벌, 손해배상 이런 것도 이제 감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나의 저작물이 맞는지, 또 저기 이제 올린 저 영상이 나의 저작물에 있어서 이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이런 거를 이제 잘 확인을 하셔서 신고를 하시게 되면 이제 보호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네, 뭐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유튜브나 이런 콘텐츠, 뭐 크리에이터 분들이 이제 하시는 건데, 유튜브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엄청 핫한 이런 플랫폼이잖아요. 사실 뭐 웬만한 정보도 다 여기를 통해서 찾아보고, 또 웬만한 이제 그런 콘텐츠나 뭐 영상, 또 음악 이런 것도 다 이제 여기를 통해서 이제 하기 때문에 뭐 또 수익도 엄청 많이 발생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제 지식재산권이 중요하고, 더더욱이나 이제 그것을 이제 사업화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제 운영하려는 그런 채널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호를 받아야 될지 이런 것들을 확실히 이제 확인을 하고 진행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오늘 제가 설명드린 그런 사례에 비추어서 한번 검토를 잘 하고 준비를 잘 하시면은 더 좋은 이제 유튜브 활동, 또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이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